이게 영화가 처음이자 마지막 영화신 거예요, 감독님? 더 다른 영화도 있으신지? 안녕하세요. 저는 오마이뉴스의 김병기 기자이고요. 영화 삽질, 다큐멘터리 영화 삽질의 그 감독, 연출을 맡았습니다. 2019년 11월 정도에 삽질이 개봉했는데요. 삽질은 제가 2006년부터 거의 12년 동안 4대강 사업을 취재했는데 그 4대강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삽질은 이 환경 영화라고 자칫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. 환경을 물론 담고 있습니다. 그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어떻게 4대강이 망가졌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현장을 기록을 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. 오히려 이제 어떻게 이명박 정권이,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을 망치기 전에 민주주의를 어떻게 허물어뜨렸는지에 대한 이 낱낱한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그 사람들한테 망치는데 부역했던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는 이런 이 과정에서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도 있고요. 어쨌든 지난 12년 동안의 총체적인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죠. 제가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많이 좀 참석을 했었는데요. 그때마다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.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고, 기억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, 책임을 묻지 않으면 제2, 제3의 4대강 삽질이 계속된다라는 이런 위기의식이 바로 이 삽질을 만든, 삽질을 기획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지난 13년, 14년 동안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4대강 막 죽어가고 있거든요.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언론 하나 나서서 그것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헤치고 고발하는 언론들이 없었습니다. 대부분 다 많이 잊혀졌죠. 그래서 이거를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계속 경고음을 좀 날리고 싶었고요. 그 경고음을 날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지금도 삽질이 진행되고 있거든요. 매년 수천억 원의 돈이 4대강 16개 보를 유지 보수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.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거죠. 그것이 강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은 의미 있는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강을 죽이고 있고 지역경제도 죽은 강에서 어떻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? 그것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. 4대강 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늘 널리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? 대국민 사기극이었죠. 지금 10년도 넘었는데요.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지 10년도 넘었는데요. 4대강 사업을 만들 때 이명박 정권이 했던 이야기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. 환경을 살리고 4대강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이 두 가지 목적이었었거든요. 홍수 가뭄 예방도 들어있죠. 그런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에는 4대강의 수문을 다 닫아놨었어요. 닫아놨을 때는 거의 이 4대강이 완전히 이 녹색이었습니다. 녹조가 창궐하는 강이었습니다. 환경을 살린다고 했는데 환경을 살린 게 아니죠. 환경을 죽였죠, 오히려. 문재인 정권 들어서 금강, 저기 가면 이제 금강이 있는데, 금강에 몇 개 보는 수문을 열었습니다. 그 수문을 연 강이, 완전히 살아나고 있어요. 신수마자 같은 멸종 위기종들이 다 되살아오고 있고, 완전 펄 속에 이제 실지렁이 깔따구라는 최악수질 지표종들이 드글드글 했었는데, 그것들이 다 씻겨 내려갔습니다.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금강과 낙동강, 수문을 연 금강과 수문을 닫은 낙동강을 보더라도, 비교해 보더라도 강을 살리겠다라는 4대강 사업의 허구가 완벽하게 입증되는 거죠. 경제를 살린다고 했는데, 지역 경제를 살린다고 했는데, 가서 한번 보시면 압니다. 지역 경제가
오히려 그 어부들은 지역 경제 지역에서 그 강에 기대서 살던 어부들은 다 쫓겨났습니다. 강에서는 그 소위 말해서 뭐 이 좋은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되는 그런 어종들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. 다 베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강을 점령하고 있죠. 그런데 어떻게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? 그렇게 다 허구했던 게 다 드러난 거죠. 이 영화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그 계획하고 시작했던 영화가 아닙니다. 그냥 저는 그 취재 기자, 제 정체성은 영화 감독이라기보다도 취재 기자죠. 그래서 뭐 계속해서 지금 어쨌든 한 달락, 1달락 된 상황이어서 한 매듭을 지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후에도 계속 취재하면서 어느 정도 쌓이면 뭐 영화로도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분들 같은 경우도 4대강 사업의 이 피해자이죠. 아까 이제 제가 어부들을 쫓아냈다고 했지 않습니까? 강에서 죽은 강에서 그냥 어부들이 살 수 없는 겁니다. 유기농은 그 북한강과 남한강 그 양수리 쪽에 이 맑은 물을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었지 않습니까? 농민들을 다 쫓아낸 거잖아요. 쫓아내고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보상도 안 해주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처절하게 뭐 엄청나게 오랫동안 미사를 들여가면서 거기에서 버텼는데 결국은 이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자기 농토를 뺏긴 거죠. 농토를 뺏긴 것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완전 그 빚더미로 올라선 거 아닙니까? 그게 이제 이 부정한 권력, 정치 권력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. 안타깝죠. 저도 이제 양수리 가서 몇 번을 취재도 하고 직접 가서 농민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안타깝죠. 지금도 계속된다는 4대강 사업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녹조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환경단체랑 오마이뉴스랑 해가지고 낙동강에 있는 녹조의 성분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. 조사해서 이제 발표했죠. 많은 언론들이 와서 이제 그 기자회견장에서 이제 보고 그걸 기사로 쓰기도 했는데요. 녹조에는 단순히 그냥 녹색으로 그냥 뭐 녹색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녹조는 독이에요, 독. 그러니까 녹조에는 그 청산가리의 이 100배가 넘는 독성 물질,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을 거의 함유하고 있습니다. 그것을 낙동강 영남인 1,300만 명의 영남인 식수원이거든요. 그 영남인들이 취수해서 먹고 있어요. 고도정수 처리해서 먹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엄청난 재앙이 불고도 타죠. 먹는 물은 이 고도정수 처리한다고 하지만 그 물을 그냥 걸르지도 않고 상추라든지 채소랑 벼 뭐 이런 데 다 농작물에 다 그냥 뿌리고 있습니다. 그 농작물들은 누가 먹습니까? 그 모든 국민들이 먹고 있어요. 그 농작물에는 이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이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그런 연구 결과는 세계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. 얼마 전에 한 1년 전인가요?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떼죽음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. 그 코끼리들이 떼죽음 당한 게 뭐냐면은 녹조 물을 먹고 그냥 떼죽음을 당했어요. 엄청난 몸집의 코끼리들이. 그 경고음을 좀 계속해서 좀 날리고 싶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막대한 세금을 들여가지고 매년 세금을 들여가지고 투입해서 4대강 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강물만 나쁘게 하는 게 아니고 인간 인체의 체내 속에서 그냥 알게 모르게 축적돼가지고 우리의 이 몸도 망치게 하는 뭐 이러한 것으로 바뀔 수 있다,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. 4대강 사업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Shopping is why mall high class closed mall. Go ahead and connect.